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머플러 튜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머플러 튜닝이 아니고 변경이죠. 왜냐하면은 머플러를 그 미세하게 배기압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렇게 상품화돼 있는 거를 그냥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변경이 오히려 맞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머플러 튜닝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튜닝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가 이제 소리가 좋아서 바꾸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좀 잘 나가는 느낌이 난다. 이렇게 해서 좀 바꾸는 분들도 있어요. 머플러가 바뀌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전에 자가정비 253번,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요때는 전체적으로 뭐 머플러 구동계, 뭐 흡기 배기, 뭐 에어 필터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가볍게 다뤄줬어요. 요때는. 이 밸브 오버랩과 배기압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 머플러 튜닝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밸브 오버랩과 배기압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밸브 오버랩과 배기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스킵하시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우선 밸브 오버랩이 뭐냐?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 요건 이따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배기압은 뭐냐면 머플러의 내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기압이 상승하면 저항이 증가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정 상태 기준에서 배기압이 조금 올라갔다 그러면 그 머플러 내에 저항이 증가된 거고, 저속 때 토크가 상승이 되고 대신에 출력이 떨어집니다. 이 연비는 좋은데 중고속에서 불량이 생깁니다. 그리고 배기압이 떨어졌을 때, 배기압이 하강을 하면 저항이 감소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토크가 떨어집니다. 대신 출력은 올라가요. 그래서 고속 회전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게 대신 이제 연비가 떨어지고 공회전 때 저속 불량이 나타날 수 있고 시동 불량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이걸 잠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밸브 오버랩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흡기 밸브하고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밸브 오버랩을 왜 만들었느냐? 이제 효율적인 흡기, 배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기가 잘 들어오고 배기가스가 잘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오버랩 구간을 둔 겁니다. 피스톤이 맨 위에 올라와 있는 지점, 이 지점이 상사점이에요. TDC. 그리고 여기 BDC는 하사점. 여기 피스톤이 맨 밑에 내려왔죠. 요게 하사점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흡기 밸브, 요게 배기 밸브고, 이 캠의 모양에 따라서 여기에 보시면 각도 있죠. 이 각도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샘플로 이 각도가 있는 거고, 캠의 모양에 따라 이 각도가 변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 파랑색 보이시죠? 파랑색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 파랑색이 여기 흡기 밸브입니다. 흡기 밸브가 열리면서 쭉 흡입이 되는 겁니다. 이게 흡입이 되고, 그 다음에 하사점 지나면서 여기 밸브가 닫히죠. 흡기 밸브가. 그 다음에 검정색이 이제 혼합된 혼합기가 압축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압축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TDC 여기 상사점이 오면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이 일어나서 피스톤이 내려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내려오면 요 지점에서 배기 밸브가 열립니다. 요쪽이 열리는 거예요. 요게 열려서 하사점을 지나서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거죠. 지금 배기 밸브가 닫히지도 않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흡기 밸브가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열려서 배기 밸브가 상사점을 지나서 43도가 지난 이 지점에 닫히잖아요. 여기 배기 밸브가 열려 있는 이 구간이랑 흡기 밸브가 열려서 여기 같이 열려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동시에 배기 밸브랑 흡기 밸브랑 같이 열려져 있는 요 구간, 요게 밸브 오버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설명한 게 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우선은 지나가세요. 요걸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게 이제 방이라고 쳐요. 방. 보통 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파트건 뭐 창문을 열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쑥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공기가. 그런데 이 반대쪽에 있는 창문을 이만큼 같이 내리면 공기가 더 빨리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앞뒤로 열어주면 여기 순환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에 연기를 빼고 싶을 때 한쪽을 열면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편도 이렇게 열어주면 그 안에 연기가 빨리 빠져나가죠. 이렇게 요런 원리 때문에 밸브 오버랩을 만든 겁니다. 요거를 조금 이제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요게 엔진이라고 치고 요게 밸브인데 여기 순정 혼합기의 양이 100이라고 쳤을 때 자, 이 100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이 100이 이렇게 들어와서 엔진으로 들어와서 폭발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나갈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머플러가 이제 순정일 경우에는 100이 들어와서 100이 이렇게 나가는데 100이 효율을 좋기 위해서 이렇게 머플러를 이렇게 바꿨다고 칩시다. 여기 100이 들어올 때 여기 효율이 좋으니까 이 오버랩 구간에서 뭐 10이라는 숫자가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이 압축이 돼서 폭발이 돼야 되는데 얘가 너무 잘 빠져나가니까 100이 압축이 안 되고 90이 이 실린더에 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배기압이 변하게 되면 이렇게 흡기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순정보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저항이 센 거를 잡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100이 다시 여기 들어와요. 사행정이 지나서 이제 100이 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얘가 관이 적으니까 문제는 얘는 또 100이 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이 다 못 나가고 80밖에 못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20이 요게 남아 있는 거죠. 배기가스가. 이 배기압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이 안에 실린더의 혼합기의 양도 변하고 배기가스가 원활하게 잘 나가야 되는데 이 나가는 거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튜닝 머플러가 시중에 파는 게 문제가 생길 정도의 변화를 이렇게 크게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거는 별로 뭐 출력 토크에 그렇게 크게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배기 압력이 변하면 흡기 배기에 영향을 주고 실린더 내부의 혼합기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출력 또는 토크 변화가 크면 클수록 커질수록 뭐 습도 높은 날이나 비 오는 날, 뭐 추운 겨울날 이럴 때 시동 불량, 시동 꺼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순정 머플러의 가장 큰 소음과 배기가스가 해결이 되면 이 출력 토크를 조절하고 연비도 생각해야 되고 내구성도 생각해야 되고 또 날씨도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흡기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어를 해서 만든 게 이제 순정 머플러예요. 대신 이제 튜닝 머플러는 음향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음향을 뺀 상태에서는 사실 순정이 가장 좋은 거죠.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게 만든 거니까. 그래서 좀 그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그냥 오토바이를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순정을 쓰시는 게 좋고, 그래도 나는 소리가 좋아서 못 버린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출력 토크 변화가 좀 덜한 거. 왜냐하면 출력 토크 변화가 크다는 거는 여기에 설명했듯이 이 배기압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출력 토크 변화가 없는 게 그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튜닝 머플러가 출력 변화가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우라 파는 회사는 또 잘 나가는 느낌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출력 토크 변화를 이렇게 주는데 겨울철 시동성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머플러 튜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